안녕하십니까. 이번 절에는 1.5절 1장의 마지막 절이죠. 자바와 웹에 대해서 웹과 자바가 어떻게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바와 웹의 일단 공통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웹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자바가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자바의 바이트 코드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되어서 실행되는 형태가 거의 웹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와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웹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 웹은 어떻게 동작합니까? 웹 서버에 있는 HTML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검색기로 다운로드 되어서 수행되는 겁니다. 검색기에 나타나는 글자의 크기가 큰 글씨, 어떤 김충석이라는 큰 글씨가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그래픽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 HTML이 다운로드 되어서 검색기가 HTML을 해석해 보니까 H1 태그하고 김충석 써 있으니까 /H1 HTML 아시죠? 이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글씨를 크게 하라는 모양이구나. 이 일을 누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클라이언트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라 그래요. 클라이언트 서버. 즉, 클라이언트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우린 그러한 구조를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그러지. 클라이언트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서버와 통신만 해서 서버가 주는 걸 나타내기만 한다면 그건 더미 터미널이에요. 그죠? 과거의 지금도 현재 은행 같은 데에서 은행원들이 쓰고 있는 터미널을 보면 조그만한 게 글씨밖에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을 더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웹이 그러한 형태로 동작했다면 이렇게 동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신의 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즉, 웹이 클라이언트 서버로 동작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서 HTML은 뭡니까? 텍스트예요, 그냥. 그죠? 텍스트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다운로드 되어서 여기서 그냥 그 텍스트를 해석해서 실제 글자를 색깔을 바꾸고 크게 하고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거는 검색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자, 그게 클라이언트 서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웹도 그러한 형태로 동작하고 자바도 그러한 형태로 동작하도록 맨 처음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연동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이거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애플릿 프로그램, 그죠? 그 다음에 서블릿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또 이제 서블릿이 좀 더, 서블릿을 좀 변형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JSP도 궁극적으로 서블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JSP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하죠? HTML 코드 내에 포함시켜 쓸 수 있는 자바 언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를 여기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웹과 연동되는 형태도 모두 자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방법과 프로그램이 구성면에서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구성들은 다 자바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동작하는 방법을 보시면 애플릿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웹 검색기에서 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간단한 응용에 주로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클라이언트, 즉 서버에 HTML이 있고 애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HTML 문서에 검색기는 HTML 문서밖에 못 보죠. 사실은 보는 거는. HTML 문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애플릿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떠한 애플릿을 가져다 수행해라. 그러면 이놈이 다시 애플릿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서버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검색기에서 애플릿을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 가서 실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플릿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주로 작고 간단한 응용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 프로그램은, 서블릿은 서버에서 수행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서버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웹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는 기존의 웹은 웹의 데피니션은 스태틱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보여주는 것만 가서 가져다가 해석해서 보고, 이놈이 하는 것은, 서버가 하는 거는 이놈이 요청하는 정보를 주는 일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현상이에요? 서버가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요청해서 이놈이 좀 처리해서 주면 안 되나,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웹의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웹의 확장이 바로 뭐였냐면은 CGI였어요. Common Gateway Interface. 그래서 웹을 한 단계 더 3티어로 확장을 합니다. 이때 많이 쓰였던 언어가 C나 Perl이나 이런 언어가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러한 언어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퍼포먼스 면에서.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요청 하나하나에다 전부 다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서블릿은 그걸 다 자바의 스레드로 대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CGI 형태의 동작 프로그램을, 즉 기존의 C나 Perl로 짰던 이러한 CGI 형태의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서블릿은 기존의 CGI 방법과는 달리 클라이언트 요청에 스레드를 생성해야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어떻게 틀린지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블릿은 이러한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CGI에 비해서 효율성이 뛰어나다. 서블릿이 동작하는 것을 보면 역시 이제 웹상이니까 역시 검색기죠. 검색기가 보면 이제 서블릿을 얘가 어떤 정보를 서블릿을 요청을 하게 되면 서블릿 엔진이 그놈을 가지고 서블릿을 수행합니다. 주로 서블릿 엔진이 컨택하는 게 주로 뭐겠습니까? 그럼 DB예요, DB.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져와서 그걸 뭘로 바꿔줘요? HTML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애플릿은 뭐예요? 애플릿 코드가 다운로드돼서 검색기에서 수행됐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얘의 요청에 따라서 서블릿 엔진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서블릿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행돼 가지고 그 결과가 HTML로 바뀌어서 이놈에게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서블릿이죠. 그러니까 서버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즉 자바 프로그램이 서블릿인데 이 서블릿이 바로 자바 프로그램. 이게 어디서 수행됩니까? 서버에서 수행되죠. 아까 애플릿은 어디에서 수행됐어요? 그 프로그램이 다운돼서 검색기에서 수행된 반면에 서블릿은 서버에서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것을 우리는 서블릿이다. 자, 서블릿 구조 아시겠죠? 그 다음에 JSP예요. 자바 서버 페이지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이 HTML 구문 내에 자바 프로그램을 기술해요.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ASP에 대응되기 위해서 나온 자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JSP는 결국에는 서블릿으로 변환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처리가 되고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서블릿보다는 JSP가 더 쉽다 그래요. HTML에 직접 쓰니까. 그래서 빠르고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프로 부분에 가서 제가 JSP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HTML의 기술함으로써 디자인 부분과의 연계, 그죠? HTML 디자인 부분과의 연계가 굉장히 쉽다 하는 게 JSP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P의 특징을 동작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검색기가 역시 이것도 JSP도 역시 서버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서버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지 클라이언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즉 이놈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 JSP와 연관된 문서를 요청을 하면 JSP 엔진은 JSP로 연관된 코드를 JSP 서블릿으로 변환해놔요. 한번 작성된 JSP는 서블릿으로 변환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변환하지는 않죠. 한번 서블릿으로 변해놓으면 그냥 JSP에서 변환된 서블릿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서블릿 엔진에서 이놈이 수행되는 형태죠. 이것도 역시 뒷부분은 똑같아요. 서블릿과 JSP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로 서버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JSP는 쓰기만 HTML에서 포함해서 쓸 뿐 실제로는 서블릿 엔진으로 서블릿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어서 서블릿 엔진에서 수행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JSP가 하고 서블릿은 같은 엔진을 써요. 그래서 같은 엔진이 요놈도 처리하고 요놈도 처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자카르타 톰캣이나 또는 레신이나 이러한 JSP나 서블릿을 지원하는 엔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두 개를 동시에 다 지원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웹에서의 자바의 활용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응용이 되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서블릿과 이쪽에 애플릿을 두고 둘 수 있겠죠. 이 놈이 서로 통신하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요. 응용이 되면, 그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자바를 가지고 웹과 연동을 해서는 또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애플릿과 서블릿, 그 다음에 JSP.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일단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자바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서블릿 책이나 JSP 책이나 아니면 뭐 JDBC 책이나 아니면 뭐 분산 자바 책이나 이런 책을 또 스타디를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장에 대한 이야기, 그죠? 1장에 대한 이야기. 자,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주로 자바 언어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자바, 언어 측면에서의 자바에서 자바의 특징을 살펴봤죠.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플랫폼적인 측면에서의 자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바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바와 웹, 그죠? 자바와 웹과 자바가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인 2장에서는 자바 환경과 자바 프로그램,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JDK를 설치하고 자바 프로그램을 저하고 같이 한번 짜보는, 실제 타이핑을 해가면서 컴파일도 시켜보고 해보는 이러한 시간은 2장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